저는 거의 2분기나 3분기 사이가 피크를 쳤을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이익률이 떨어지면 어쨌든 한 번의 어떤 사이클에 있어서 이제 피크는 지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좀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뉴스는 돈이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뉴스 류돈 류순열입니다. 주식시장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폭락 이후에 안정을 좀 되찾는 모습이긴 한데 낙폭 대비로는 아주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주식시장 증시를 거시경제 매크로 관점에서 좀 근본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님, 글로벌 매크로 팀을 이끌고 계신 분인데요. 허 상무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허재환 상무님, 이 글로벌 매크로 팀이 어떤 의미인가요? 글로벌 매크로.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거시경제를 보는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시경제라면 이제 환율, 금리, 네. 좀 더 돈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변수들인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흐름들이 결국은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매크로 변수들을 놓치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예, 그렇게 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매크로입니다. 거시. 자, 이게 폭락 이후 한국 증시가 도대체 어디쯤 와 있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등은 했습니다만. 자, 지금 최근 한국 네. 증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사실 그 7월 이후 주가 하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강세장 중에 조정이다라고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시각이긴 한데요. 음, 그런 조정치고는 너무 주가가 하락폭이 커가지고, 예, 사실 코스피가 6월 그 22일 이후에 종가 기준으로는 거의 한 38% 가까이 주가가 빠졌는데요. 네. 이 정도 주가 하락은 사실 금융위기 아니면은 나오기가 힘든 그런 주가 하락입니다. 음.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여름에 경험을 했던 게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일이다라고만 보기에는 굉장히 좀 하락폭이 심했다. 물론 이제 작년부터 해서 오랫동안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많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주가의 하락폭은 굉장히 좀 예사롭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뭐 다들 뭐 올해 경제 좋다고 하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빠졌나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두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 레버리지 ETF를 통한 어떤 수급의 왜곡이다, 수급의 공백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제일 많이 하고요. 펀더멘털은 문제가 없는데 네, 수급이 문제였다. 네, 그래서 금융위기 수준이긴 하지만 금융위기는 아닌 거죠. 네, 그렇게들 많이들 보시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것보다도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 한국 기업들의 이익, 그리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의 어떤 그 증가율이 어쨌든 이번 2분기가 피크였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그렇게 피크를 만드는 요인은 결국 AI 쪽에서의, 생태계 쪽에서의 치열한 출혈 경쟁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조금 이번 조정이 생각보다는 지나가는 조정치고는 약간 좀 그 상승 추세에 꽤 기스를 좀 냈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상승 추세에 상승 추세가 꺾인 건 아니고요. 네. 꺾였다고 보시진 않는 완전히 거죠? 꺾였다고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다시 재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꽤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꽤라 하면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짧으면 한 분기, 한 분기. 예, 길면은 하반기에도 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내년에는 그래도 다시 한번 좀 기회가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강세장 속에 이제 조정장이 좀 과도한 조정이었는데 그 조정 국면이 뭐 최소 한 분기 정도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간다. 네. 예. 그러면 다시 간다고 보는 이유는 뭔가요? 아직까지 이제 AI 생태계 자체가 지금 끝날 조짐은 아직까지는 없다. 네. 그리고
그걸 가장 중요하게 좀 보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내년이 뭐 미국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중간 선거 끝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대통령 3년 차에 대부분 주식 시장이, 특히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이 3년 차 때 주가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되면은 뭐 그 이런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조금은 좀 진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네네. 보고 있습니다. 3년 차 미국 대통령 집권 3년 차가 지금 보장이 안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 그렇긴 하죠. 중간 선거가 좀 네, 트럼프가 워낙 그동안 해온 것 때문에 지금 지지율도 높지 않고 네.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 근데 뭐 아마도 중간 선거에서 이제 하원은 뭐 민주당이 뺏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음, 근데 상원은 지금 사실 이제 3분의 1만 투표를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제대로 다 투표를 했으면은 민주당에 다 뺏겼을 것 같은데, 아마 3분의 1은 꾸역꾸역 지키거나 아니면은 뭐 한두 표 정도로 좀 지키지 않을까, 그렇게 지켜낼 좀 걸로 보시는군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고점 상반기 고점 대비로 보면 SK하이닉스는 거의 반토막 수준이고 네. 너무 많이 빠졌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올해 상반기 삼전릭스로 돈 좀 벌어보자 이런 기대감이 컸었는데 이거 뭐 뒤늦게 뛰어들었던 사람 고점에 잡은 사람들은 날벼락 맞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AI 혁명에 대한 그 기대감이 네네. 이제 회의감으로 바뀌었을 수 있고 어쨌든 반도체에 대한 확신은 한 뭐 한두 달, 두세 달 전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창신 메모리 네. 그 상장이나 거의 노광 장비 자체 개발 이런 뉴스들이 한번 또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거기다가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AI 반도체의 수요가 거품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펀더멘털 측면 AI 산업 또 그에 따른 이제 어떤 한국 그 반도체 기업이 대운을 맞은 그 상황이 네. 계속 갈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AI 산업, 그다음에 한국 반도체가 갖고 있는 위상 자체는 꽤 오랫동안 유지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AI와 관련돼서는 뭐 공급이 뭐 과잉이다, 뭐 그 투자는 많이 하지만 돈은 못 벌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은 경쟁의 관점에서 봅니다. 예, 경쟁. 예. 예. 그러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면 아무리 파이가 커지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몸뚱이가 시장 자체가 커지더라도 경쟁이 치열해지면 사실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이제 줄어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AI가 좀 경쟁에 있어서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더 이상 그 어떤 AI와 관련된 어떤 투자 지출에 대해서 조금씩은 지금 경계를 하기 시작을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첫 번째 이제 근거는, 일단 지금 미국에서 그 발표가 되고 있는 여러 데이터들 중에 토큰당 그 이제 지불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큰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뭐 챗 GPT나 뭐 제미나이를 쓸 때 이제 데이터의 어떤 사용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사용량에 그 내가 사용하는 만큼 얼마나 이제 돈을 많이 지불하느냐라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챗 GPT 구독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지출이 늘어날 거고, 기업에서 AI 혁신한다고 해가지고 막 AI 모델 많이 돌리면 당연히 이제 지출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 지출 금액이 6월 초 이후에 네.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뭐냐면 AI를 쓰는 사람은 많은데요. 예. 이 데이터 센터의 어떤 그 돌리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데이터를 쓰는데 한계가 있을 뿐더러 이게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요즘 기업들이 이제는 한 사람당 쓸 수 있는 토큰의 양, 토큰의 비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거를 좀 쉽게 얘기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 클로드 막 쓰는데요. 뭐 좀 쓰면 그냥 데이터 사용량 끝났다고 뜹니다. 그럼 또 한 3시간, 4시간 못 쓰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금
데이터를 사용하는 어떤 사용량 자체에 대해서 더 늘어나고 있지 못하고 약간 좀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거. 그게 저는 첫 번째로 생각하는 이제 AI 생태계가 커지고 있는데 그게 수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 데이터 센터랑 AI를 만들는 비용이 되게 비싼 상황에서 이게 이제 그 사용량 자체가 더 이제 늘어나지 못하는 약간 캐파에 이제 그 좀 한계에 부딪혔던 거가 첫 번째 이유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익을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그 이익을 만들어주는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약간 불만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AI, 그러니까 애플 같은 기업은 자기 이제 반도체 비용 때문에 메모리 비용 때문에 아예 이제 맥북하고 그 아이패드 가격을 올려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에 대한 이제 좀 견제가 시작이 된 거고 그것 때문에 중국의 창신 메모리한테 반도체 달라고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뭐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그 많은 기업들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가가지고 GPU 메모리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국어를 하긴 하는데요. 하는 동시에 지금 딱 돌아서서는 자기네들도 계속 이제 반도체를 자꾸 개발하려고 합니다. 네. 반도체를 개발을 해서 메모리나 GPU에 들어가는 비용과 에너지나 열량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반도체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미 너무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죠. 가격이 비싸고 이게 이제 그 대신에 이제 공급은 쉽지 않고 네. 그러면 이제는 반도체 가격은 올라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이제 최태원 회장님이 SK 최태원 회장님이 제주 그 상위 포럼에서도 얘기한 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는 가격 올라가는 거는 별로다. 물량을 늘려야 되겠다. 하는 거는 어쨌든 가격이 떨어뜨린다라는 거고 가격이 떨어뜨린다라는 거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전체 이익은 늘어나긴 하겠지만 이제는 이익률로 가격을 인상을 해서 이익이 늘어나는 거는 일정 부분 마무리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죠. 지금은 AI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어쨌든 한계에 도달을 하면서 비용단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 그리고 그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공급을 늘리려면 기본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률이 저는 거의 2분기나 3분기 사이가 피크를 쳤을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이익률이 떨어지면 어쨌든 한 번의 어떤 사이클에 있어서 이제 피크는 지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좀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모든 산업혁명기에 그랬지만 효율이 좋아지면 투입되는 그 자원은 줄어들잖아요. 네네네. 그죠? 뭐 그 산업혁명 때 석탄 사용 효율이 좋아지니까 똑같은 열량을 내기 네네네. 위한 석탄 사용량이 준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효율이 좋아지면 더 시장이 사용량이 확대돼서 네 맞습니다. 사용량이 폭증을 하더라. 네. 그 우리 저 뉴스는 돈이다에서 제본스 역설을 네네. 계속 반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AI 혁명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다 보면 뭐 우리 봄에 2월인가 베라루빈 네네. 똑같이 그 효율이 좋아지니까 반도체 수요가 줄 거다 해서 한번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제본스 역설을 소환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 가격이 전체적으로 AI 산업의 사용의 비용이나 가격들이 싸지면 AI 사용은 더 늘 거 아닙니까? 네 늘겠죠. 마찬가지로. 네, 네. 그래서 당장은 이제 주가에 부정적인데 길게 보면 그 D램이나 이 네. AI용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면 더 시장은 넓어지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길게 볼 때는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예, 거기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데이터 센터를 돌릴 수 있는 이 데이터 센터의 어떤 캐파가 한계가 있고요. 이거를 만들어내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예. 그리고 이거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 사용량이 한계에 찼다는 문제는 네. 그 비용의 문제도 있고 또 데이터 센터가 부족하다는 네, 문제도 맞습니다. 있고 이런 네, 건가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늘려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설비 투자, 자본 지출
캐펙스가 동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설비 투자가 지금 조금 줄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계속 많이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죠? 늘고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올해가 증가율로는 피크고요. 예. 내년부터는 증가율은 좀 떨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빅4라고 하잖아요. 예. 아마존, 빅5, 그러니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음, 그다음에 이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오라클까지 합친 이 5개 빅, 뭐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이퍼스케일러. 많이들 얘기를 하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 5개가 지금 미국의 AI 투자에서 거의 한 70%, 80%를 차지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올해 연초에 한 7천억 달러 투자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거의 더블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늘릴 것 같긴 합니다. 올해는 아마 7,500억 달러까지 계속 늘릴 것 같아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건데요. 네. 근데 내년은 한 1조 2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로 금액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만 증가율은 증가율은 좀 좀 떨어지는 떨어지게 거죠? 됩니다. 아, 그리고 지금 그 AI 데이터 센터의 어떤 투자 금액을 늘린다고 하는데 늘리는 이유가 사실은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올라서 올리는 너무 거예요. 올라서 예.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양을 늘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설비 투자 증가율이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연 단위로 그 설비 투자액이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둘 다 의미가 있죠. 근데 이게 캐펙스 증가율이 줄어든다 이러면 좀 부정적 느낌이 있는데 네. 그 자본 지출 돈의 크기로만 보면은 굉장히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 수요가 계속 있다는 얘기고 훨씬 더 크게 올해보다도 반도체 그런 의미에서 증가율, 그러니까 캐펙스 증가율과 캐펙스 그 규모 네, 네. 이게 어떤 게 좀 더 의미가 있는 건지가 좀 증가율이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증가율이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국내 주식시장, 그러니까 저희 한국 기업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국내 주식시장과 미국 시장이 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업의 이익 증가율이 떨어져도 예. 이익이 늘어나면 이게 뭐 0%가 아니라 1%라고 해도 그러니까 작년에 10% 늘고 올해 1% 늘면 이익 증가율이 사실 거의 그냥 플랫한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익이 어쨌든 마이너스가 아닐 때는 미국 주가는 올라갑니다. 예. 근데 저희 한국 기업들은 음. 이익이 10% 늘다가 이익의 증가율이 내년에 한 5%나 3%만 늘어도 주가는 꺾여. 많이 빠집니다. 많이 빠지고. 예. 왜냐하면 저희 한국 기업들은 이익 증가율이 꺼지고 나면 늘 1년에서 1년 반 있다가 늘 감익이 됐었거든요. 아, 예. 거의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익 증가율이 떨어져도 그래도 금액이 워낙 크니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동의를 하지만 사실은 이익 증가율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1년 뒤, 2년 뒤에 반도체 기업이 계속해서 꾸준히 이익을 났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연말이나 내년 네. 방향을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주가의 방향은 삼전닉스. 그러니까 아주 짧게 그러니까 8월 달은 무조건 오릅니다. 8월은 예, 무조건 오르고요. 9월까지도 아마 오를 것 같은데 음. 이제 그래도 소위 말해서 이제 전고점. 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대, 한 저 40만 원 근처까지 갔었죠. 38만 원인가 38만 갔었으니까 원, 예. 그런 전고점을 회복하는 거는 올해보다는 저는 내년이 되지 않겠나. 아, 내년에는 전고점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SK 하이닉스도. 네, 그럼요. 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약간 테스트 기간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 올해 상반기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이 그렇게 늘 거라는 거는 아마 최태원 회장님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익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게 이제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AI 생태계가 계속해서 건전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어도 이제 올해 말, 아주 길면 올해 연말이 될 거고 좀 짧으면 한 분기 정도 좀 돌려보는 시간들을 좀 갖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 다시 주가는 좀 완만하게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거시경제 변수로는 연말까지 시장을 좀 어떻게 보세요? 그 거시경제 변수가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 미국 국채 금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그 작년 4분기부터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엄청나게 지금 회사채를 발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회사채 발행 증가 속도가 사실은 이익의 증가 속도 내지는 투자 증가 속도만큼이나 빠릅니다. 예. 그래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 등급에서 S&P가 투자 등급에서 최하단까지 지금 등급을 하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좀 앞으로의 그 하이퍼스케일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과 앞으로의 투자는 결국은 금리의 방향이 금리가 너무 높아지면은 사실은 투자를 계속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예. 예.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이어야만 사실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 그다음에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꾸준히 좋아질 수가 있고 만약에 미국의 뭐 예를 들어서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막 5%를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좀 시장을 좋게 보기가 많이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 미국 국채금리 방향을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저희는 지금 한 4.6, 4.7%인데요. 연말까지 그냥 플랫한 정도. 플랫. 예.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움직일 걸로 좀 보고 있고 이거를 5%를 넘어가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생각보다 유가 그다음에 이란 전쟁이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해결될 필요가 좀 있을 걸로 보고 네. 있습니다.